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황박사 황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인중개사의 월권 행위. 원룸 건물을 임대차 계약부터 건물 관리까지 통째로 1인받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에게는 월세라고 말하고 세입자하고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세금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 신탁건물의 사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탁 등기에 대해 잘 모르는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인데요.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를 속여서 보증금을 수수하거나 전세금으로 대출을 변제한 후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세입자가 크게 손해본 사건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주 세입자 정보 미제공입니다. 원룸 건물 등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세입자가 있을 때 건물주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계약한 임차인 대부분이 보증금은 소액이고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이 전세계약제에서 보증금을 날린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넷째, 전세계약 잔금일 소유권 이전입니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내용이죠. 빌라 몇백 채 이상을 소유하면서 세금 체납하고 계약 만료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소위 빌라왕, 빌라신이라고 불리는 바지 사장들의 악성 사기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전세계약 잔금일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잔금일에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한 후에 약속을 안 지킨 그런 경우이죠. 전세 사기 예방법을 말하기 전에 넷째, 전세계약 잔금일 소유권 이전, 다섯째, 전세계약 잔금일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해 기본적인 개념 이해 차원에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특정일에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세입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오늘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챙기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설명할 텐데요. 99%를 막을 수 있고요. 현행 제도 때문에 1%는 임차인이 자력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으로 첫째, 시세 확인입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하나 살 때는 풀무원인지 CJ인지 이거저거 비교하면서도 의외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지급하면서는 분양업자 말만 덜커덕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전세 시세가 파악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전셋집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면 근처의 다른 부동산에 꼭 가셔서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80% 넘지 않아야 하고요. 둘째,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요. 염두한 전셋집이 있다면 계약 전날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신탁, 가등기 등 설정되어 있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셔야 하고요. 셋째, 전세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꼭 임대인과 통화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원룸 건물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신청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요.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요청서에 이해관계인 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체크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섯째,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라면 전세금보다 국세 지방세가 우선시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은 등기부 등본에 그 압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증금보다 선순위여서 체납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등 완납증명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 잔금 지급 전에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계약할 때 다음과 같이 특약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 내용으로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요. 일곱 번째,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확인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잔금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우려가 있을 때 꼭 필요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통해 그 시간 이전에, 그 특정 시간 이전에 등기 신청 접수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일부러 법무사를 시켜서 등기소 마감 시간 직전에 접수한다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100% 확인한다고 보장은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여덟째, 법무사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 신청 접수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고 나서 2, 3일이 지난 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예기치 못한 등기가 올라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고요. 네,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임대차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꼭 전문가하고 긴밀히 상의할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